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아주 작은 전기 고장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티도 안 나게요. 하지만 이 고장이 쌓이면 다리 쥐, 손발 저림, 두근거림 같은 불편함을 넘어 심장과 혈관,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알고 나면 아마 지금 몸의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얼마 전 발표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전기 신호 조절에 꼭 필요한 미네랄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함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체크를 드릴게요.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조용히 세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새벽에 다리가 뭉치거나 쥐가 나서 깨는 일이 있다. 둘째, 손끝이나 발끝이 이유 없이 찌릿하거나 저리다. 셋째, 이유 없이 가슴이 쿵하고 순간적으로 빨리 뛰는 느낌이 있다. 넷째, 눈밑이 요즘 자주 떨린다. 여러분,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몸속에서 이미 이제 나 좀 봐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 피로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을 조절하는 전기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노년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진료해온 정민우 노년의학 전문의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분들과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린 분들의 건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똑똑히 봐왔습니다. 어르신들 증상을 들으면 정말 비슷합니다. 선생님, 요즘 잠이 안 와요? 다리에 쥐가 자꾸 나요? 갑자기 심장이 뛰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손끝이 얼얼해서 젓가락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요,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전기 스위치가 약해졌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집에 오래된 스위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작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이 깜빡거립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밝았다 어두웠다 하고 어느 날은 아예 안 켜지기도 합니다. 스위치가 망가진 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다른 전기 시스템까지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전기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특정 미네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눈 떨림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다리 쥐,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불면, 피로로 이어지고 마지막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74세 어르신이었는데요. 밤마다 다리가 돌처럼 굳어서 깨고 아침마다 손끝이 시큰거려서 컵을 잡는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 이렇게 서서히 망가지는 느낌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이제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분은 몇 가지 원인만 바로 잡고 나서 딱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고 손끝 찌릿함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금방 좋아지고 필요한 것이 오랜 기간 부족하면 여기저기서 불이 깜빡거립니다. 지금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바로 그 깜빡거림이죠.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의 작은 불편함은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제때 알아차리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신호의 핵심이 바로 몸속 전기 스위치를 움직이는 단 한 가지 미네랄이라는 것. 당장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몸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놓치면 정말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신호 중 몇 가지나 해당되셨는지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로만 적어보세요. 1번, 3번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 하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여러분 몸의 전기 스위치가 왜 꺼졌는지, 그리고 그 스위치를 어떻게 다시 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몸속의 전기 스위치. 그 스위치가 약해지면 다리쥐, 손발 저림, 눈 떨림, 두근거림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대체 그 스위치가 뭔데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걸까? 오늘은 그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이걸 알게 되시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 몸에서 왜 이런저런 불편함이 많아졌는지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맞춰지실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아주 단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핵심 미네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그거 영양제 상자에 끼워 있는 거 아니야? 전에 먹어봤는데 별로 모르겠던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부족하면 불편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 전체의 전기를 조절하는 엔진 오일 같은 존재입니다. 있으면 안 보이고 없으면 바로 티 나는 그런 존재죠. 들어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심장이 박동하는 것도,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것도, 신경이 전달되는 것도 모두 전기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전기는 있는데 스위치가 고장난 것처럼 신호가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이걸 집 전기 스위치로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스위치가 한두 개 덜컥거리면 처음엔 크게 티가 안 납니다. 불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죠. 하지만 스위치가 3개, 4개씩 동시에 약해지면 어떨까요? 집 전체 조명이 깜빡이고 기계도 오작동하고 심하면 차단기도 내려갑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몸의 일부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의 신호 체계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전부 하나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 손끝 저림, 눈밑 떨림, 가슴 두근거림, 밤에 한두 번씩 깨는 불면, 아침에 축 처지는 피로감까지 이 모든 게 몸이 보내는 전기 부족 신호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이 부족해질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 흡수력 감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생각보다 흡수가 어렵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다고 해도 장에서 전부 흡수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흡수력이 더 떨어집니다. 둘째, 카페인 탄 산녹차커피 같은 음료들이 마그네슘을 끌어내려서 소변으로 빠르게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마그네슘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 모드로 만들고 마그네슘을 대량으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어르신들 중에 마음이 예민해지고 잠이 불편해질수록 몸이 쉽게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넷째, 약물 영향입니다. 고혈압 부정맥 당뇨약 중 일부는 몸에서 수분과 함께 마그네슘을 빼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마그네슘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조리 과정의 영양 손실입니다. 채소를 데치거나 삶으면 마그네슘이 거의 절반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나물 많이 드신다고 해도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양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부족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압처럼 수치가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혈당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함이라는 신호로만 나타나니까 대부분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부족하면 온몸이 흔들리는데 제대로 보충하면 몸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영양소입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체감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어제는 다리가 한 번도 안 뭉쳤어요. 또 어떤 분은 눈 떨림이 멈췄어요. 이게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은 한 가지를 해결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근육, 수면, 신경, 심장, 혈관을 동시에 조절하는 몸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터키 하나 돌렸는데 문이 여러 개 동시에 열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보충하면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 마그네슘이나 아무 때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흡수율이 낮아 몸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형태도 있고, 속을 불편하게 하는 형태도 있고, 수면에 좋은 형태, 근육에 좋은 형태, 혈관에 좋은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대를 잘못 잡으면 절반 이상이 그냥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종류, 누구에게 어떤 형태가 맞는지, 효과가 가장 커지는 정확한 복용 시간, 그리고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조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이미 몸 회복의 반은 오신 겁니다. 여러분 몸의 전기 스위치를 제대로 켜서 불편했던 증상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경험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몸의 전기 스위치가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마그네슘이 내 몸에 맞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효과가 가장 큰지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잡아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그네슘 먹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두 가지가 바로 형태 그리고 시간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반밖에 효과를 못 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이름도 똑같아 보여도 몸에 얼마나 흡수되는지, 어디에 작용하는지, 속이 편한지 불편한지가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물이라고 해도 생수, 탄산수, 소금물처럼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그네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가장 쉽게 나오는 형태죠. 장점은 싼 가격과 높은 함량입니다. 하지만 흡수율은 4% 남짓이라 대부분 몸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속이 약한 분들은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변비가 자주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구연산과 결합된 형태라 산화형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고 속도 편안합니다. 위산이 적어도 잘 흡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며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약한 완화 효과도 있어서 변이 딱딱해지는 분, 속이 답답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는데 흡수율이 가장 높고 몸에서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신경 안정 효과가 좋아서 몸이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체감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나는 어떤 형태를 먹어야 할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쥐, 근육 뭉침, 두근거림, 수면 문제, 눈 떨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은 시트레이트가 맞습니다. 변비 해결이 우선이라면 산화 마그네슘도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종류를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두세 배까지 달라지고 효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은 긴장 모드로 움직입니다. 걸어다니고 말하고 집중하고 감정이 오르내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몸은 이완 모드로 바뀝니다. 고치고 회복하고 정리하는 모드죠. 마그네슘은 이 이완 모드에서 훨씬 잘 흡수되고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9시 전후입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나 몸이 서서히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때
이때 들어온 마그네슘은 거의 바로 회복 작업에 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는 다리가 한 번도 안 뭉쳤어요. 눈 떨림이 멈췄어요. 잠이 훨씬 빨리 들어요.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도 있습니다. 아침 커피 전후입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분이 그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반 이상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 철분과 칼슘과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해 마그네슘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간을 최소 2~3시간은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조합은 아침에는 칼슘이나 종합 비타민, 저녁에는 마그네슘, 이렇게 나눠 먹는 겁니다. 음식만으로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법, 하루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면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되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황금 조합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그네슘이 왜 중요한지, 어떤 종류가 더 몸에 잘 맞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가장 큰지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걸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잡으시면 앞으로 한 달 뒤 여러분 몸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마그네슘은 꼭 약으로만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음식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나요? 정답은 둘 다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몸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흡수되고 약 형태의 마그네슘은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음식과 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마그네슘이 많을까요? 제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추천하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대표 식품입니다. 한 줌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양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심장 박동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단,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니 가볍게 데치거나 살짝 볶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간식으로 먹기 좋고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한 줌만으로도 몸이 필요한 양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출출할 때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소금이 많이 묻은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과 두유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함께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든든한 식품입니다. 밥에 검은 콩을 섞어 드시면 하루 중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두유 한 컵도 마그네슘 보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바나나 반 개와 마그네슘을 저녁에 같이 드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잠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리 경련이 줄어드는 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검은 초콜릿인데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세 조각만 드셔도 꽤 많은 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하루에 조금씩만 넣어도 몸이 편안해지고 마그네슘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설탕을 넣지 않은 두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추천드립니다. 두유의 부드러운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몸을 깨워주고 바나나는 근육을 편안하게 해줘서 하루 시작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점심에는 시금치나물이나 검은 콩밥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의 부드러운 성분과 검은 콩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안정시켜줍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과 검은 초콜릿 두세 조각이 좋습니다. 속이 출출할 때 드셔도 부담이 없고 몸이 긴장된 날 먹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녁에는 음식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약 형태의 마그네슘을 한번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처럼 몸의 편안한 형태가 어르신들께 잘 맞습니다. 저녁 9시 전후, 식사 후 2시간쯤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몸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는 시간이라 이때 들어가는 마그네슘은 회복에 바로 사용됩니다. 이 방법을 3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신기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밤에 다리에 쥐나는 횟수가 줄고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손끝 저림이나 가슴 두근거림도 점점 잦아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칼슘이나 철분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커피 직후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거의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처럼 속이 편한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변화가 컸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2세 박영자 어르신은 밤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지고 쥐가 났습니다. 마그네슘을 저녁에 맞춰 드시고 아침에는 두유와 바나나를 챙기면서 3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68세 김만수 어르신은 손끝 찌릿함과 두근거림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습관과 시간대를 바로잡고 2달 정도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신 뒤 손끝 저림이 반 이상 줄고 잠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고 빠져나가는 걸 줄여주면 회복하는 힘이 정말 빨리 되살아납니다.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속 전기 스위치는 이제 다시 켜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만 시작해 보세요. 한 달 뒤, 3달 뒤 여러분 몸이 얼마나 달라질지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증상이나 변화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